안녕하세요, 다트림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건데, 그 중에서 뼈이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악동이라고 하면, 동이 이제 비어있는 공간을 얘기하잖아요. 동공할 때 비어있는 공간을 얘기하는데, 상악동은 상악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상악동. 위쪽으로는 눈하고 붙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치아랑 붙어 있죠. 그리고 안쪽으로는 코랑 붙어 있어요. 그거를 상악동이라고 하고,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만약에 우리 비어있는 공간 없이 다 뼈로 차 있으면 너무 무거워져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를 또 일으킬 수가 있어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상악동에는 아주 미세한 섬모들이 있어요. 섬모 안에 액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섬모들이 위로 쳐올리기 때문에 콧물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콧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축축하게 젖어 있고, 상악동에 있는 섬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온도 조절, 무게라든지 소리가 울리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임플란트가 처음에 한 몇십 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는 상악동 거상술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상악동에 뼈를 넣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이제 상악에 만약에 뼈가 없으면은 임플란트를 옛날에는 안 심거나 아니면은 그냥 상악동을 뚫어가지고 긴 거를 그냥 심었죠. 뼈이식을 한다는 생각을 못했고, 시대가 바뀌고 의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상악동이라는 공간을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치과 의사들이. 근데 그냥 뼈를 넣을 수는 없는 거고, 보시면은 이제 상악동의 바닥면은 치아랑 이렇게 붙어 있는데, 상악동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상악동은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 막을 살짝만 들어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뼈를 넣고 임플란트를 심어버리면 어떨 거라고 이제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고, 상악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게 거의 일반화되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한 20년 전만 해도 상악동 거상술에 대한 수준이 많이 낮았고, 지금은 이제 같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상악동 거상술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의료 기술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달이 좀 되지 않았나. 날 때부터 상악동 자체가 큰 사람이 있어요. 상악동이 만약에 크면은 이게 비어있는 공간이 더 커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치아까지 이렇게 많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밑에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많이 없어지겠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유전적으로 상악동이 크기 때문에 뼈가 많이 없고, 유전적으로 뼈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는데 관리를 소홀하거나 지주질환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뼈가 그냥 자연적으로 녹아버리니까 당연히 상악동 자체는 크기는 그렇게 변하지는 않아요. 특별한 수술을 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인데, 상악동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뼈가 이렇게 녹아버리기 때문에 어떤 상악동 거상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악동 거상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힘들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환자분의 기존 자기 뼈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뼈가 또 단단하고 부위가 또 약간 앞쪽이 부르면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어려운 건 아니고 굉장히 쉽고, 뼈 이식을 상악동 거상술을 하면서 많이 해야 된다, 염증이 많이 심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상악동 안에 무슨 병변이 있다, 충동증이 심하다든지 뭐가 많이 차 있다든지 그러면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상악동에 무슨 병변이 있다 해가지고 수술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거진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컨트롤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힘들 것 같으면은 먼저 잡고 나서 수술하면 되는 거예요. 위험하다기보다는 코 공간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좀 있다 이거지,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악동 안에 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 막을 안 찢어지게끔 잘 들어 올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들어 올리는 그 자체가 기술이고, 동맥이라든지 그런 거 지나가는 거를 잘 살펴가지고 그런 자리를 피해서 수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입을 벌렸을 때 위에 있는 치아 중에서 뒷부분에 있는 데는 기구가 들어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힘들죠, 수술 자체가. 상악동이 찢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덮고 있는 상악동 막이 찢어지는 거죠.
그 막은 개인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진짜 어떤 분들은 막이 되게 질겨. 그래서 막 건드려도 안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면서 수술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얇고 해가지고 기구가 닿자마자 그냥 찢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막의 어떤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찢어지면은 안에 뭐 인공적인 막을 댄다든지 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많이 찢어져 버리면 그러면 덮고 나와야지.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냥 제가 수술을 할 때는 부주의해가지고 막이 그렇게 많이 찢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안쪽에 병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처리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막이 이제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뭐 핸들링을 하고 임플란트 심으면 되는 거고, 안 심고 그냥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2달 정도 기다리면 그냥 스스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2달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수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막은 재생이 됩니다.